우리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운동장이 있습니다.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학창시절의 추억이죠. 지금 아이들에게 학교는 어떤 곳일까요? 체육할 때요. 왜 그러냐면 피구할 때는 막 던지고 맞고 피하고 하니까 더 좋아요. 학교는 무엇보다 친구들이 있어서 심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즐거움보다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곳. 또 다른 학교의 모습입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 애들이 학교 자퇴를 하고 나니까 아이하고는 계속 갈등을 심해주고 애들은 자꾸 괴물이 되어가니까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는 학교 밖에서도 계속되는데요. 아이들은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 걸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원하는 그런 인재를 지금 현재 대학 교육이 별로 키워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익숙해질 새도 없이 날마다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세상.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는 걸까요? 제대로 배우고 있는 걸까요? 함께 어울리며 즐거움의 가치를 둔 아이들. 학교 공부가 즐겁다는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꿈을 찾는 기특한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호 대표예요, 여기. 누구야? 여기 이분이 대표예요. 어떤 대표? 어떤 대표시죠? 저는 챌린지 대표입니다. 챌린지 대표예요. 호 대표라 불러주시면 돼요. 분명 카페 같은데 학교입니다. 좀 어필 좀 해주세요, 저희 대표님. 짜잔짜잔짠! 보통 학교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인데요. 몽실학교는 방과 후 학교입니다.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방과 후 함께 모여 공부하는 곳이죠. 교과 과목이 아닌 자신들이 배우고 싶은 걸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게 필터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필터 외부. 미세먼지 없는 학교를 위해 직접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중인데요. 고용물을 이렇게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키려고. 근데 그 보형물이 놀라운 것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프로젝트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죠. 여기 위에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몽실학교 공간에 공기청정기가 지금 현재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목공실이라던가 특히 안 좋은 실도 있고 해서 메이커 팀이 몽실의 공기질을 더 좋게 해보자, 많은 사람들의 더 편히 할 수 있는 몽실학교를 만들자 해서 지금 공기청정기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 몽실학교의 슬로건입니다. 지금 하는 프로젝트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민한답니다. 한마디로 배움과 삶의 일체화를 꿈꾸는 거죠. 그런데 학원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이 들지는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막 부러운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좀 불안은 하죠. 아무래도 다른 길을 택한 거고, 아무래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어나가는 거니까 이게 아무래도 불안은 하고, 앞으로도 무엇을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몽실학교는 4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제와 내용도 다양하답니다. 엄마 따라다니면서 같이 받으면서 하다가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재밌어서 관심 있게 됐어요. 처음에 이걸 배운다고 그랬을 때 부모님 반응 어땠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공부보다 이것을 더 잘해가지고요. 나쁘지 않은 반응이었어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해주는 그런 활동이 없는데 여기 와서는 해줄 수 있으니까. 아이가 즐거워하며 성장하는 모습에 부모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저희 딸이 동아리 수업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저기 앉아서 한 2시간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책 보다가 뭐 핸드폰도 하다가 하면 시간이 되게 지루한데 그 시간을 이렇게 딱 재미나게 보낼 수 있는 걸로 생각하면 100% 만족합니다. 네. 학교 밖 학교 활동을 통해 꿈을 찾는 학생들. 일반 학교와 대안학교의 중간에 있는 셈인데요. 학교가 끝나고 혁신학교가 아닌 친구들도 혁신학교의 경험들을 해보고 대안학교를 선택해서 학교의 다른 방향을 선택해야만 되는 친구들이 대안학교를 선택하지 않아도 대안교육을 경험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교육이 주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마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고 그리고 관이 그것에 대해서 협력하고 함께 하겠다는 것들을 시도해보는 첫 시도였던 것 같아요.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친구들이랑 의견을 조율을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최종 결정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1년 동안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학교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거죠. 여기서는 내가 어떤 걸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선생님들께서 아예 이끌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선생님들께 질문할 수 있는 거고 같이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가장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답만 가르쳐 놓은 애들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가르쳐 놓은 애들하고 미래 사회에서 둘이 경쟁이 붙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건 게임이 안 되거든요. 이건 분명히. 네. 근데 이게 당장에 이제 좀 잘 못한다고 해서 이거 하고 이거 떠먹여주고 이제 답 찾아주고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잘못하면 이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훼손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 흥미로운 수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학생들의 경쟁이 점점 과열되는 시대, 자녀를 둔 부모들의 교육도 중요한데요. 자, 사인펜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골라주세요. 카라 매직을 하나씩 고르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채우시느냐? 생각나는 건 글이나 그림으로 채우는데 혼자서 쓰지 마시고. 일명 자녀교육 코칭 시간. 학생들이 아닌 학부모 수업입니다.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부모와 자녀 관계가 개선돼 아이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수업입니다. 나도 모르게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얘한테 넌 잘했으니까 뭐 사줄게, 넌 잘했으니까 뭐 해, 이런 식으로 하면 괜히 배가 아파지면서 두 아이의 사이가 그래서 나빠지는 거예요. 형제끼리 사이가 나쁜 건 누구 책임이다? 예, 부모 책임입니다. 이거 100% 부모 책임이에요. 너는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냐, 뭐 집에서 나가라, 그다음에 나는 너 같은 자식 없다, 뭐 호적에서 파버린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슬프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부모가 바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바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바른 육아의 형태의 기본 가치 이런 거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아이하고 트러블이 좀 있었는데 아이랑 서로 싸웠는데 아이는 이제 풀고 저한테 미안한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 내가 이제 씻으면 엄마 이제 마음이 풀릴 거야. 엄마 내가 숙제를 하면 마음이 풀릴 거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마음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몰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아이보다도 더 미숙하고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저 영상을 보는데 아까 엄마가 아이가 이제 다가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뿌리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데 제가 너무 막 갑자기 저로 빙이 된 것 같아가지고 좀 너무 부끄럽고 좀 그랬어요. 예, 박수 좀 크게 사실은 그 아이도 지금 다 풀리지 않았어요. 왜 엄마가
아이는 왜 엄마한테 가서 엄마 풀어주려고 했었을까요? 예. 왜요? 예. 생존권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쫓겨나면 못 먹고 살아요. 그리고 엄마한테 지금 하면 얘가 여러 가지로 다 손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서 엄마 마음을 어떻게든 풀어보고 그러려고 애쓰는 건데 이제 저게 계속해서 자꾸 저런 일이 반복되면 어때요? 하려면 해요.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러고 이제 그때부터 대들기 시작하고 이게 쌓인다는 거죠. 이제는 좀 더 넓은 범위의 배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돈, 지위, 명예 가진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가서 지금 인터넷에 계속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을 갖추지 못한 돈, 지위, 명예는 재앙이 된다는 거죠. 본인만 불행한 게 아니라 남도 불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뭐 고치는 거 잘하는 애도 있고 친구 잘 사귀는 아이도 있고 그 분야의 탑이면 다 탑인 거예요. 그래서 그 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서 다양한 세상을 펼쳐지게 하는 게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강조하고 있죠, 제가. 충북 제천에 있는 간디학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대안학교인데요. 매년 5월은 간디학교의 축제 대동제가 열리는 달입니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행사예요. 그럼 오늘 뭐 누구 와요? 오늘이요? 저희 가족들이랑 다른 학교 친구들이 와요. 네, 준비할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이게 막상 행사 당일이라고 하니까 되게 떨리고 다들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행사 부스 설치부터 축제 주관까지 학생들이 주체가 됩니다. 네, 꼈어. 완전. 그러니까 이게 김원별이 낼 수 있다. 내려야 되는 거야, 밑으로?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빠지려면 다 빠져야 돼서 이거는 그냥 포기하고. 이거를 내리면 되는 거지. 너 어떻게 힘으로 왜 끼어든 거야? 아니. 그냥 어떻게 왜 들어가? 이틀 동안 열리는 대동제. 첫날은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장사하기 힘드네요. 지금 효소나 전통음료 만드는 동아리이고요. 지금 딸기청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회식 자주 간다고 들어가지고 들어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실제로 네, 그래요? 좋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와서 첫 활동이에요. 네, 오늘 재밌네요. 확실히 일반 학교와는 다른 분위기인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다른 점이요? 인가 학교랑 비인가 학교랑 애초에 근본부터가 다르죠. 네. 인가는 어쨌든 이미 있는 거를 그냥 학생에게 그냥 다 넣어버리는 거고 저희 학교는 어쨌든 학생에 맞게 학생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족해요? 네, 저는 지금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간디학교만의 교육 철학이 마음에 들어 전학 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선영이도 그중 하나입니다. 간디학교에 다니면서 선영이는 전엔 몰랐던 걸 알게 됐다는데요. 자신이 어떤 걸 할 때 가장 즐거운지 깨닫게 됐답니다. 선영이의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1년 전 제천으로 이사온 선영이네. 도시에서 인쇄소를 하며 살던 가족은 선영이를 위해 귀촌을 결심했습니다. 오늘 그 통을 몇 개월 연습 한 거야? 선영이는 무엇을 위해 간디학교를 선택한 걸까요? 완전 빡세 연습. 3주 동안 3주 동안 한 거야? 계속 매일 했어? 단기 모임에다가 목화까지 합쳐. 아니 그러니까 연습은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 일단 제일 큰 거는 자유로움? 제가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고 제일 그게 큰 것 같아요. 뭔가 일반 학교는 저는 일반 학교를 안 다녀봐서 잘은 모르는데 대충 들은 걸로는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자기의 그 성적에 맞게 등수가 매겨진다는 그 생각이 너무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아, 내가 여기 너무 잘 왔구나. 나랑 진짜 잘 맞는구나. 이런 느낌. 처음엔 통학을 하다 아예 이사를 한 건데요. 간디학교에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결단이 크게 작용한 겁니다. 그 아이를 간디에 보내면서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은 자주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촌하거나 귀농하는 학부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간디 교육공동체 마실이라고 아예 그 귀촌한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서 덕산 지역에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선영이 보내면서 그 공동체를 접하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은 선영이만큼 부모의 만족도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저희 학교 학생 자체 사실 아이가 원한다고 대안학교를 보내기란 쉽지 않죠. 대한민국 교육에 회의감을 느낀 부모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제가 학원 강사를 했었는데요. 학원 강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 말보다 제 말을 더 믿고 뭐랄까 교육의 현장에서 본 아이들 모습은 참 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과감한 선택을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해봤죠. 많은 대안학교 중 간디학교를 선택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대안학교의 역사가 긴 학교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역사가 긴 만큼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대안학교의 시족에 가까운 간디학교를 선택하게 됐죠.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그 결론을 지금 내리기는 힘들다고 봐요. 아이들이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쯤 되면 엄마는 나를 왜 그런 학교에 보냈어 라고 할지도 모르겠죠. 근데 지금 같은 공립초등학교를 나온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을 봤을 때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6년 동안은 입시나 공부에 스트레스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걸 선물해 준 게 아닌가라고 믿고 싶어요. 저한테 용감하다, 대단하다 이런 말을 가끔 하곤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일반 학교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더 대단하신 거 아닌가. 그 치열한 경쟁의 틈바구니로 내 아이를 밀어넣는다라는 게 그런 게 저는 오히려 더 용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립학교를 보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불안함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기업 다닌다고 불안함이 없을까요? 그건 어디 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대안학교 나온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좀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대안교육을 경험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장점이 있는데요. 본인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체성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옳은 건지 아닌 건지는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간디학교에 다니고 있는 순간만큼은 행복하답니다. 다음 날 대동제 축제는 계속되는데요. 축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청소년 시기엔 부모와의 대화가 거의 없죠. 간디학교에서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대동제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셔가지고 즐겨주셔야 되기 때문에 몸풀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나오셔야 됩니다. 모두 다 오늘 여기 참가하신 모든 학생들, 학부모님들, 교사 모두 다 이 운동장으로 다 나와주시고요. 간디학교가 자리 잡기까지는 학부모들의 노력이 많았다고 합니다. 비인가학교와 인가학교의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저희 간디학교는 학생도 다니지만 사실은 부모님들이 참여가 상당히 많은 학교입니다. 5월 대동제는 부모님이 준비하는 행사고요. 준비하는 거 거의 한 달 다 떨어져 있으니까, 전국에 다 떨어져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우선 초기 계획 보내고 그거 이렇게 조율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준비물이 학교에 있는 게 아니니까 동네에서 다, 지방에서 다 갖고 온 거예요, 이거 준비물을. 대안학교라고 해서 교과 과목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수업 방식의 차이가 클 뿐이죠.
네, 일반 학교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고요. 수업 시간표를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직접 선택해서 대학생들처럼 자기 시간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들이 있고 또 중요시 여기는 게 몸을 움직이는 교육인데요. 작업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시설은 좀 허름하고 남루하지만 8개의 작업장이 있고요. 그곳에 아이들이 배치가 되어서 일주일에 360분 정도는 자기 작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 년 365일 환하게 불이 켜진 서울 강남의 학원가. 간대학교가 대한민국 교육의 판타지 같은 곳이라면 이곳은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의 90%는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쟁은 학교 밖 학원에서 더 뜨겁죠. 인터넷이 생긴 후 사교육 열풍은 더 확대됐습니다. 20번 한번 가볼게요. 건강하시면 보통 시청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좀 그런 것 좀 알 수 있어요? 그런 거 회사 기밀이어서 안 될 것 같은데. 네, 되게 많죠. 뭐 몇만 명. 뭐 부모님들 모두 각각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뭐 자녀가 원하는 점수를 받으려면 학교에서 하는 것만으로 당연히 힘들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네, 저는 시키고 있고요. 저도 자녀가 있는데 시키고 있고 학원의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경쟁을 하려면 네, 학원 교육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대학 입시 제도를 따른다고 해서 꼭 꿈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역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선택한 과정일 뿐이니까요. 학교 수업 끝나고 학원 다니는 아무래도 학교 외에 내신 공부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과학고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한 선행 위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죠. 그럼 이게 지금 학교 수업만으로는 좀 따라가기 힘든가요? 보통 하면 과학고에 더 준비하다 보면? 학교 수업을 따라하기 힘든 건 아닌데 아무래도 학교 수업을 바탕으로 한 심화 내용을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게 좀 더 도움이 될까. 학교 공부만으로는 좋은 대학에 못 간다는 생각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시대죠. 어찌 보면 이런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좋고 나쁜지 정답은 없으니까요. 이게 저희가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에서만 만족이 아니라 나중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만 다녀도 된다 해도 나중에는 이게 학교에서만 되는 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로 다닌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학 진학만을 위한 교육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계 최고 대학 중 한 곳을 나온 최재천 교수. 그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하버드 졸업생 모두를 통틀어서 가장 잘 나가는 2명이 하버드 때려치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하버드에 입학은 했는데 졸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의 아이들에게는 아주 명확한 목표가 생긴 거예요. 성실하게 학교를 잘 다녀서 졸업을 하면 그저 그렇고 그런 이 되는 거고 때려치면 잘하면 대박을 치는 거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 이 정도면 과연 다른 대학들은 어떨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원하는 그런 인재를 지금 현재 대학 교육이 별로 키워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대학 입시보다는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색다른 교육 이념을 내세운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자유학원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1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곳. 일본 교육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학교입니다.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걸까요? 자유학원에서는 책상머리 공부 대신 실생활에 필요한 공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농촌인가 싶을 정도로 밭과 나무가 많은데요. 자연스레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자연 친화적인 학교죠. 垂直にまっすぐねこれを斜めにじゃあこれをこうまっすぐね 잡초 제거부터 씨 뿌리고 수확하기까지 아이들 스스로 하는데요. あれ誰がこれ植えたんですか？私たち何月ですか？何月3月に種まきします。これってどこに利用されるんですかこれから？女子部のお食事や他にもいろんなお食事に使われます。 학교 곳곳을 아이들이 직접 청소하고 관리합니다. 잔디 깎는 것 역시 교육 중 하나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은 사회로 나갔을 때 자양분이 된다고 여깁니다. 花の上の部分を切り落としてました。これは今何年生が担当してるんですか？高等科1年生です。みんなこう回りながらやるんですか？もしくはもう一回決まったら1年間やるということですか3学期間あるんですけど1年が1学期にだいたい15人くらいずつでクラスの全員が回るようになってます。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자유학원의 교육 철학인데요. ここで生活してると学校は何かをしてもらう場ではなくて自分たちがここで生活すれば生活するほど学校を作っていく力を自分たちでつけていく場になるんですね。そういう意味で生徒たちは本当によくやってると思います。勉強しながらそういうみんなで学校を作るっていうことを通じて社会を作る力を身につけてると思います。学びは机の上にあるっていうことではなくてこの大自然の中にありまた仲間と一緒に過ごす生活の中にありさまざまな問題のある社会そのものの中にある 자유학원에는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스스로 하는 습관은 유치원생 때부터 시작됩니다. 食べられるの？食べられるよ。当番はね、今日持ち帰ります。今日持って帰るの？いいね。これね、食べられる。お弁当にも入れられる。当番がだいたい4人ずつで、午前中お掃除します。この子たちは5歳組でうずらのお当番をします。で、割れちゃったね。4歳組は十四松小鳥のお世話をします。で、一番大きいクラスの6歳組は鳩、2階に鳩がいるんですけど、鳩のお当番をします。 수업을 통해 책임감과 협동심을 느끼게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지식 습득 위주의 수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립심은 급식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음식도 학생들이 직접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메뉴 정하기부터 요리까지 모든 것을 학생들이 다 합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옥수수 스프와 감자 요리. 식사 시간이 다가올수록 분주해집니다. 今の出来栄えどうですか？今日はちょっと人数が少なかったんで、だからそんなちょっともう木刀に揃うかちょっとわかりません。なんか時間には間に合いそうですか？それがちょっと微妙です。ちなみに遅れたら何分ぐらい遅れそうですか？2、3分で済めばいいなって感じです。 모든 일에는 각자 역할이 주어지고 책임이 따릅니다. 밥 먹을 시간도 모자라 공부만 하는 보통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함할 일이겠죠. 특별한 교육 이념은 학교 건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건물은 자유학원에서 의미가 큰데요. 1950년에 심은 편백나무로 지어졌습니다. 당시 학생들이 직접 심은 나무로 만든 건데요. 오래전 선배들이 심은 나무가 훗날 후배들에게 선물이 된 거죠.
例えば創立者が男子の学生には植林をさせたいという夢があったので、あといた教師たちが代々の教師たちがそれを実現させて続けて継続させたということですね。で全員の生徒全員の男子生徒がみんなが携わった授業ではあるんですね。その教育を携わった教育が実現してこのような木ができてそれを使って建物ができたということです。 자유학원의 학생들은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요. 스스로 책임을 지는 행동은 기숙사에서도 이어집니다. 기숙사에서 먹는 저녁도 물론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겁니다.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누구라도 앞에 나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답니다. 朝と同じように分別して捨ててください。その時にこの間は特別に持ってきてくださいと言ったんですが、今日はこの蓋の部分だけこうやってバリバリバリって取ってもらって、こっちのビルマークついてる方だけ回収するので、僕ピアノの前にいるので、無料にこの状態にして持ってきてください。お願いします。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점이 또 있습니다. 교사와 어른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인솔하는 어른들이 없어도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식사 후 치우는 것도 학생들 몫인데요. 각자 맡은 일을 하는 데 있어 어른들의 개입은 무의미합니다. 저녁 설거지를 할 때는 다음날 아침 음식까지 준비한다는데요. 이쯤 되면 자유학원의 주인은 학생들이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야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학생이 주인인 학교인 셈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生徒一人一人が自分を収めようっていう姿勢があるので、大人がいなくてもこの寮は回っているんだと思ってます。係は本当にたくさんありまして、衣食住のことだったりとか、生活面の方とか、それから勉強の方とかも係がついていてって感じで、いろんな係があります。食改善っていって、この夕食のメニューとかをどんどん美味しいものにしていこうよっていう係とかがあそこの報告台でさっき話してました。はい。誰でも上上がって話してもいいですか？はい、誰でも大丈夫です。 그날 밤 학생들은 각자 기숙사에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보통 6명이 한 방을 쓴답니다. 자유학원 학생이라고 공부를 멀리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과제를 하며 저녁을 보내는데요. 조용한 가운데 사춘기의 감성이 느껴집니다. 切符を選んだ理由は？切符を選んだ理由は、電車が好きなのはあるんですが、あんまり派手なものは好きじゃなくて、そういうこういう紙ペラ1枚で遠いところまで行けたりする。それにやっぱ地味なものっていうか、さりげないものを保存しとく、そういうことでちょっと思い出を残したいと。もちろんお土産とかも買うんですが、僕にとってはこれが結構旅のお土産みたいな感じになると思います。 틀에 박힌 입시 수업을 받지 않는 자유학원 학생들. 그렇다고 왜 고민이 없겠어요. 자유학원은 그 역시 학생들이 스스로 깨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생활하고 깨닫는 학교. 다른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거를 너무 많이 배웠다,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정말 오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에 온 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로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을 만한 그런 기숙사 생활이라든지 같이 막 협력하고 그런 면에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한국의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일본 자유학원으로 전학 온 서유나 학생. 한국의 학교 생활과는 모든 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일단 이 학교는 일본 안에서도 조금 유니크한 학교이기 때문에 일본 학교가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학교는 일단 학문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협력이라든지 자기와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든지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는 할 수 없을 만한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오래된 학교지만 미래를 위한 교육으로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교육 철학은 10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0年前に立てた教育の理念、本当の人間が育つためには自分のことが自分でできる人にならなければいけないし、自分の頭で考えることのできる人にならなければいけない。でそれだけじゃなくて仲間と一緒にこの社会をつける力を学校は子どもたちに与えなければいけない。でそういうことを創立の時に立てていたんですね。でその教育の理念を創立者が立てたので、私たちはそのことに従って今いる子どもたちにどうその力を与えられるかということを考えていると思います。 노는 게 공부다라는 파격적인 교육 이념을 실천하는 키노쿠니 학교. 나무의 나라라는 이름답게 깊은 숲속 나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교생은 90여 명,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닙니다. 학생들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식당을 찾은 부모님을 위해 음식을 만듭니다. 今何やっているんですか？カレー作ってます。 今日これ作ったものはどうするんですかね？みんなで食べます。ここに何か書いてあるんだけど、これは誰が何を書いたものなんですか？レシピ書いてあります。それをどこでこれ教えてもらったんですか？調べました。どこで？パソコンで。先生が教えてくれなかったんですか？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 학부모들은 돈을 내고 학생들이 만든 음식을 사 먹는데요. 일반적인 어른과 아이들의 역할과는 정반대죠. 목공 수업도 신선한 충격을 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다루는 톱과 망치가 좀 위험하게도 느껴지는데요. 선생님이 사용 방법을 알려주거나 주의를 주지도 않습니다. 빠르고 정교하진 않아도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해내면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학생이 도움을 청하기 전까지는 선생님은 개입하지 않는답니다. 今の授業の中で先生の役割は何ですか？僕は基本的に活動するのは子どもたちなので、もう子どもたちでやってもらうんですけど、何か困ったことがあったりとか、安全面を見るとかっていうところではサポートできることがあれば、それは僕の役割かなと思っています。 키노쿠니 학교에는 다채로운 수업이 많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된장 만들기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된장으로 다양한 음식을 만든다고 하네요. 키노쿠니 학교 학생들은 자유롭게 놀면서 수업합니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의 만족감도 높다는데요. そうなんですよ。今日たまたま仕事が休みになったので、急遽来させてもらいました。すごく成長して帰ってきます。できることがたくさん増えて帰ってくるので、もう大人もみんな優しいし、本当に幸せになる。子供も保護者も大人もハッピーな学校です。 노는 것이 배움이다.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친구들과 자연에서 노는 것 역시 배움이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중한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 이 아이에게 학창 시절은 얼마나 빛나는 순간으로 남게 될까요? 하지 말라는 규제는 없습니다. 학교는 자유로움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만들어줄 뿐입니다. 축구를 하는 고학년들은 한 공간에서 어린 학생들이 공놀이를 해도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학교의 교육 이념이기 때문이죠. 例えば時間を守りましょうっていうのは道徳で教える場合は日本語で言えば時間礼講とかって時間を守らなくては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教えますよね。だけどここの子どもたちは時間を守るのは時間を守った方がみんなが楽しくしかも嫌なことも少なく滑らかに暮らしていけると。だから時間を守るということはとてもいいことだというふうに体で感じてほしいんですね。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스쿨버스를 타고 귀가합니다. 학교가 윗던 곳에 있기 때문이죠. 이토 3남매는 스쿨버스에서 내린 후 마중 나온 아버지의 차로 갈아탑니다. 이렇게 번거로운데도 키노쿠니 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가까운 공립학교에 보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일부러 멀리 있는 키노쿠니 학교에 보낸 겁니다. 3남매가 즐겁게 학교를 다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若ちゃんは将来何になりたいんですか？ケーキ屋さん。ケーキ屋さん。なんでですか？ケーキ好き。ケーキ屋さんになったらお父さんにもケーキ作ってあげますか？例えばどんなケーキ？チョコケーキとかいちごケーキとか。 삼남매의 아버지는 다른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그만큼 학교를 고르는데 고심이 컸습니다. 学校側はそうすると子供たちに何をやってほしいとか、むしろね何もするなと何もしていらないと、そのまあ言っても学校ですから安全の確保だとかね必要最低限の環境の整備はもちろんいるんですけどその中でももう極力何もしない、もう今何か言うとそのなんていうかな洗脳みたいなねちょっと言い方がきついですけど、世の中そういう普通のね公立学校行ってたら結構知らず知らずのうちに子供を洗脳してるなというところがあるんですけど、なるべく子供の自由に、考えを、まあ第一にしてもらえたらいいかな。子供を見張るということはしないですね。見守るということはあるかもしれないけども子供を見張っていて注意するとかそういうことはあまりなくて実際には私たちが経験で例えばブランコにしてもあれで落ちる子はいないと実際いないです。もう28年間一人もいないです。あれをしてはいけないこれを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言い方は極力避けてます。 일본 사이타마 현에 있는 자유의 숲 학원. 이곳은 성적표가 없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때문에 대안학교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수업 분위기가 일반 학교와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한국 학교에서는 불량한 태도로 지적받을 수 있는 행동이 이곳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또 성적표도 시험도 없습니다. 학창시절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본 로망 아닌가요? テストの点数で生徒たちに順番をつけて並べることをやめようということで生まれた学校なんですね。そのために、日本では中間テストや期末テストっていって中学や高校では当たり前に行われているテストを行っていません。でなぜ行っていないかっていうと
テストがあることによって、子どもたち生徒たちはテストのために学んでしまうわけなんですね。 시험 점수로 아이들을 평가하지 않는 학교. 학생들이 경쟁할 때는 오로지 체육대회뿐이라고 합니다. 매년 봄 전교생 체육대회. 1년 중 유일하게 성적을 매기는 날이죠. 이때만큼은 학생들의 경쟁이 뜨겁답니다. 성적보다는 학생들의 꿈에 초점이 맞춰진 학교죠. 部活やってるんですか？やってます。何やってるんですか？照明部やってます。照明部。なかなか他の学校ではない多分部活だと思うんだけど、何をやるんですか？照明、学校の音楽祭とか、学校でみんながやってるライブとかの演劇とかの照明をやってます。楽しいですか？楽しいです。すごく楽しいです。自分にとって幸せっていうのは何ですか？幸せは教室のベランダで音楽聴いてあーってやってる時が一番幸せ。まあ多くの日本の高校も実は同じように、少しでもランクの高い大学に入ろう、というところで、いわゆる偏差値の高い学校に行こうということで、みんなそれをもしかしたら目標にしながら頑張っているところもあるし、でもちろん自由の森に来る子たちの中にも、そういう考えがあったりだとかね、大学に行きたいって思ってる子たちはいっぱいいます。でも何が大切かって言ったら、とにかく、目の前のことをしっかり学んでいくことで、自分の大切にしたいことまたは知りたいことを、しっかり学んでいくこと、そういうことを続けているうちに自分の将来のことが見えてくるんじゃないか。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들에게 성공의 기준은 좋은 학교 진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 옛날 생각하고 성공한 삶은 엄청나게 부자가 되거나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되거나 이 기준에 맞춰서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길을 자꾸 부모님들이 왜곡하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보면 부모님 관점에서 보면 쟤는 왜 저러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자기들만의 어떤 그 즐거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적절히 먹고 살고 그러면 그게 전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누는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랑 친해질 수 있으니까요. 서로를 도와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요.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이 세상이 더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사는 동안 공부는 계속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공부가 즐거울 때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학교 안이나 밖에서 배움이 즐거운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일지도 모릅니다.